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주목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경기도지사 후보 가운데서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 그리고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캠프의 두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두 후보의 이제 정책 대결 시간도 갖겠습니다만 그때는 간혹 시간이 주어집니다. 제한 시간이 1분 내지 1분 반 정도의 시간을 주어진다는 것을 두 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그것부터 좀 듣고 싶네요. 이종훈 의원님께서. 예, 하루 앞뒀는데요. 네. 예, 지난 13일 동안 공식 운동 기간에 정말 남경필 후보나 저희 캠프 최선을 다했고요. 운동 시작할 때 네거티브 하지 말자, 포퓰리즘 공약 내지 말자 약속했는데 그거 지킨 거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초접전인데 이틀 전에 통진당 후보께서 사실상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하셔서 정말 긴장하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더욱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김현 의원님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낳았는데요. 오늘이 사구제입니다. 그래서 안산 분향소를 다녀왔는데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4월 16일 이전과 4월 16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 또는 경기도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내일 그것을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희생되신 분들 유가족과 그다음에 실종자 가족들에게 유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하는 날이 내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잇따라 이제 발표가 됐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바닥 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민들도 만나고 이곳저곳에서 또 유세를 다니면서 어떤 느낌이 확 오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분명히 어떤 느낌이 오셨는지. 김현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예, 역대 선거는 부모의 이 판단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선택을 존중하거나 또는 투표장을 같이 가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학생들이 특히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외려 부모들한테 이번 선택을 제대로 할 것을 이렇게 일종의 강요하는 그런 투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선택,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20대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충격이 대단히 크다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내일 선택의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네. 예, 경제도 어렵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픔이 여전히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도민들의 공통된 바람은 저는 이젠 좀 바꿔달라라는 거고, 특히 안전에 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지사 남경필 후보의 제1차적인 목표가 안전도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그동안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미지가 있고, 또 젊은 후보다 보니까 뭔가 변화,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당내에서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변인을 맡아서 직접 발로 뛰게 된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가 이것이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 공이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부터. 예, 지금 모든 후보들이 바꾸겠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남경필은 다르다. 남경필은 여태까지 보여준 것이 특별한 정치인이고 그래서 저는 남경필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을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남경필 후보를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남 후보가 대표고 저는 간사를 맡으면서 정말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저 소신을 지킨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국민만 바라보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사람하고는 오래 정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옆에서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것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전혀 짜증내는 거 없이 캠프 사람들도 배려하고 그런 모습에서 저는 참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김현 의원님,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게 된 대변인까지 맡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김진표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대통령을 모셨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 아주 어려운 난제들을 풀었던 유능한 분이시죠. 특히 IMF 때 그 역할을 특히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민주통합당의 원내 대표를 맡으셔서 특히 의석수가 적은 그리고 거대 여당과 맞서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푸셨습니다.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아주 강하신 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부분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임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노모를 모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어르신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소중함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하는 이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밝은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도민들에게 행복을 전파시키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자, 이제 정책 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에게 공평하게 반론의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 후보의 정책 대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압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따복 기숙사 건립, 김진표 후보는 노인 대상 일자리 복지 공약,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경필 후보의 청년 정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약 한 2, 3분 정도 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보다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분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학금 등록금이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인상된 이후에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무척 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대학 교수를 하다가 정치인이 됐는데 대학에 있을 때 보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제대로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은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에 착안해서 남경필 후보는 수원에 있는 도유지에 제1호 따복 기숙사, 그래서 하수비를 상당 부분 절감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11계층의 4개동, 거기에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도 만들고 그 근처 주변 10km 11개 대학이 있는데 그 재학생 수만 10만 명입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의 부담을 또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또 그 기숙사비도 좀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 의원님 반론할 지금 이 공약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던 공약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주변에다가 기숙형 아파트를 짓거나 지어서 하여간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기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공약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반값 등록금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주요하게 지방선거에 이슈가 됐었고 그 공약이 실천된 대학과 실천되지 못한 대학 간의 차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 실천된 대학은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학교의 그런 교육에 대한 이렇게 좋아져서 훨씬 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기숙형으로 학생들의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외려 본질적인 문제인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 물론 중앙정부의 역할이긴 하지만 보다 큰 분야는요. 그것이 외려 더 대학생들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이것을 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 등록금에 관한 한 저는 김진표 후보 쪽에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 의외입니다. 2003년에 경제부총리 하셨고 2005년에 교육부총리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등록금이 많이 올랐고 사실상 그 등록금을 안정화시킨 거는 새누리당 정부 들어와서고요. 이 공약은 5월 17일 날 현장에서 대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5월 31일 날 저희들이 만들어내서 발표한 거고 그 다음날 김진표 후보께서 듬직 기숙사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따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이는 기존의 것은 학교가 부지를 낸다면 저희는 도에서 부지를 내고 이미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는 이 공약을 미리 준비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대학생들이 많이 좋아했기에 그 대학생들이 지지선언까지 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선책인 공약이 나오니까 본질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를 약속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노무현 정부 때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지표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검증해야 될 정책 대결이 또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지키기 위해서 내거는 거니까 아무쪼록 그 공약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김진표 후보 쪽의 정책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돌보미 사업을 비롯한 실버 일자리 사업, 노인 건강 사업 등을 내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예, 지금 이제 경로당이 9천여 개가 되는데요. 경로당 돌보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매년 1,500개씩 확대해서 임기 내 모든 경로당에 돌보미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이고요. 또 하나는 중장년 여성 어르신들이 일시 보육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겠다라는 공약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제적 빈곤 문제, 특히 어르신들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해서 4시간씩 총 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중에 5천여 개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면 2만 개의 연간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의원께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이 정책은 제가 성남시 국회의원인데요. 성남시에서 이미 도입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80대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에서 분명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로당에 인사를 다녀보면, 좀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거나, 또는 아주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몇 분 안 모이시는 이런 작은 경로당에서는 이거 말고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다른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스톱 치는 것도 그만 지겨우신 거고 다른 거를 좀 즐기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쪽에서는 결국 키는 문화와 의료다라고 생각해서 어르신 문화 즐김센터라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연극 관람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취미를 하는 동호회를 하더라도 어디 사무실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성인병 관리, 그다음에 많이 온데 쑤시고 그러시면서 침이 필요하고 뜸 맞으시길 원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치매인데요. 검진, 간병, 그다음에 가족들이 매우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가족 상담, 또 길 잃어버리신 치매 어르신을 GPS로 찾아드리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좀 문화와 의료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그런 노인복지 대책을 저희는 강구하고 있는데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정책 대결로 넘어가 볼까요? 버스 준공용제와 보육교사 공무원화 이겁니다. 남경필 후보가 내건 버스 준공용제,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김현영 의원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보육교사 그러니까 공무원화, 단계적 공무원화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웃어야 부모가 웃고 네. 부모가 웃어야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가 웃고 아이가 웃어야 이제 부모가 웃는다라는 그 망고의 그 불변의 진리일 것 같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웠는데요. 그 보육의 문제가 아마 그 이제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집에 있는 부모나 마찬가지로 가장 그 절실한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된 이 보육교사들에게 단계적으로 공무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또 다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남경필 후보가 공무원화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공약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공약이라면은 서로 협력해서 지켜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중간에 좀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논란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공약이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도지사가 되면 이 문제, 그러니까 수건 사업인 거죠.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진표 후보가 교육부총리 때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이종훈 의원께서 반론. 예, 그동안 후보들끼리 토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 퍼퓰리즘 공약이라는 것은 경기도 보육교사만 공무원할 수 없고 전국에 23만 명을 다 해야 되는 문제라 도지사 권한도 아니고 그런 것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보육교사 7만 명 공무원 대신 소방인력 4천 명, 그다음에 안전관리 기술자 1,000명에서 5천 명의 안전 공무원을 5천 명을 늘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을 더 우선하느냐 아느냐의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화 시켜주면 공무원으로 전환해주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관료 지상주의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런 걸 듣는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모선인데요. 그러니까 공무원화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소방 공무원들을 공무원화로 늘린다, 4천 명을 늘린다, 이율 배반 아닌가요? 그럼 소방 공무원은 공무원이 공무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안전을 강조하는 이 정부에서 정말 안전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세월호 사건이 보여준 참사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참 해결을 보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겠다라고 중앙에선 얘기하고 후보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은 확대 강화돼야 되고요. 이 부분이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경필 후보가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 안 하고요. 그저 지방 공무원 숫자를 늘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대해서 그야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 없이 일시적인 그런 제안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의원께서 꼭 첫째 소방방재청에 대해서 오늘 우리 남경필 후보께서 꼭 대통령의 건의에서 소방방재청은 그대로 방재청을 두는 것으로 건의하겠다 이미 말씀하시고 보도자료 나갔고요. 그다음에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의 문제고 안전공무원 5천 명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육교사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권한 밖에 있는 것을 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란 말씀 꼭 드리고 저는 있습니다. 그 얘기가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인데 표가 필요해서 대통령이 공약해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김진표 도지사 후보가 이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경기도부터 먼저 실행하겠다라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키자고 하는 건 맞지요. 그럼 지키지 않은 쪽이 누굽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자, 네, 뭐 더 이상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균형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경필 후보의 공약 이 부분도 이제 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굿모닝 버스 공약입니다. 네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김상곤 경선 때 후보가 무상버스 냈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경기도민들은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리한 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앉아서 가는. 그래서 2분마다 오는 편하게 앉아서 가는 굿모닝 광역버스 공약을 내고 지금 반응이 아주 좋고요. 제 지역에서도 그 광역버스 그 정류장에서 쫙 줄 서 있는 분들한테 공약집을 나눠줘서 말씀드리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멀티 환승 터미널을 만들고 사전 예약제로 거기까지만 가면 2분 안에 탈수 타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네. 김현 의원님 이 부분에 반론은 없으십니까? 아마 이것이 타당성을 검토했다가 폐기된 정책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버스 사업자에게 이익을 보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해서 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듬직 버스 200대를 운영해서 출퇴근 시간에 수요 맞춤형 버스로 집 앞에서 회사까지 앉아가는 버스, 빠른 버스를 하겠다라는 게 공약사항입니다. 네. 자, 더 정책 대결을 좀 벌였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권자들이 우리 후보를 꼭 찍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남경필 후보를 찍어야 되고 왜 김진표 후보를 찍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현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진표 후보는 오랫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왔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상대 후보처럼 원내대표를 출마하시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도지사로 출마하신 분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에 강한 분이십니다. 특히 IMF 위기에서 탈출해내는데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경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기도가 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듬직하고 준비된 도지사가 잘 해낼 거다라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는 오랫동안 한 정당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안전을 강조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요. 물질을 맞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존중이 되고 생명이 존중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그런 경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훈 의원께서 왜 남경필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가? 예, 경기도민 여러분, 세월호 사고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또 정치권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경필 후보 남 탓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남경필 후보 믿어주십시오. 소신을 지켜온 지난 17년간의 정치 경력을 믿어주시고 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자기 자신부터 바꾸겠다는, 더 철저해지겠다는 그 진정성을 믿고 한 번만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치의, 보수 정치의 개혁의 아이콘이 남경필입니다. 남경필에게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만들어주시면 남경필 후보 꼭 경기도부터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어려운 선거입니다. 끝까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자 토론이었습니다.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캠프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이셨습니다. 자, 정말 바쁘실 텐데 또 빨리 현장으로 뛰어가셔야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